처음 만난 사람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을까요? 마스크 없이 숨을 쉬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적응의 동물인 인간은 저마다의 삶을 그려나가는 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누릴 자유는 얼마나 용인될 수 있을까요? 자유와 통제, 이 둘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 우리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1년 전. 네. 지난 겨울 방학 때 한 번 다녀왔어요. 근데 너 멀리서 가도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까이 서울 근처 인천에 놀러 갔어요. 네. 네, 작년 1월입니다. 하와이 다녀왔습니다. 국내라도 여행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약간 너무 좀 집에만 있으니까 좀 우울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람 적은 곳으로 최대한 가려고 하고 있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와 통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에 맞추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활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통제의 평행선, 그 사이에서 각자의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두 명의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학교에서 단 10분 거리에 위치한 원룸에서 서윤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수업 듣고 있었어요. 华山、北岳、衡山。 저희는 이제 코멘트를 받아야 되는 그 장문 수업인데 피드백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조금 그런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비대면 학기가 시작된 2020년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캠퍼스를 걷는 것보다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는 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해야 했던 건 교수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혼자 얘기하는데 약간 이제 학생들의 뭐 대답이나 피드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되게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효과가 대면 수업보다 없긴 하지만 가능한 한 이제 대면 수업과 비슷한 방식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진행 방식을 갖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순 없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픈 마음은 여전합니다. 상황은 변했지만 코로나 이전의 삶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원 씨를 만나봤습니다.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청년 멘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테스트 받으러 왔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예술 작품을 좋아했던 예원 씨는 계절에 한 번은 꼭 전시회를 찾곤 했다는데요. 코로나는 예원 씨의 문화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진짜 전시회랑 박물관이랑 다 닫아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기도 처음에 한 2달 정도 닫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안정되고 나서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원 씨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보냅니다. 오늘은 학교 앞 식당에서 약속이 있는데요. 맛있게 먹어요. 네, 평소에 학교 주변에서 친구들이랑 밥 많이 먹어요. 요즘은 이제 학교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밥약 같은 거나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먹는 것 같아요. 학교 앞 식당가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활기찬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학생이 가게 거의 90%가 학생이잖아요. 3분의 2가 줄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의 변화의 타격은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고 글쎄 이제 학생들이 일단은 안 나오니까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게는 좀 작잖아요. 근데도 자리 비우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쩌다 같이 이렇게 오는 사람도 못 받을 정도니까 버티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버틸지 우리도 잘 몰라요. 한편 서윤 씨는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이 늘었습니다. 익숙했던 친구들과의 식사가 이제는 특별한 일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던 서윤 씨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잠시나마 공허함을 잊을 수 있는 활동으로 서윤 씨가 선택한 것은 청소입니다. 집안의 이곳저곳을 닦으며 서윤 씨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달래봅니다. 한편 예원 씨는 모든 게 재미있을 새내기 시절이 코로나 때문에 허무하게 지나간 것이 아쉬워 미뤄뒀던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여기 5인 집합 금지되기 전에 여기서 한 8명까지 연습이 가능했었는데 그때 진짜 여기 거울에 습기가 막 이렇게 흘러요. 그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부사 끼고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총학생회 일원이 된 예원 씨. 늦은 저녁임에도 학생회 업무로 바쁜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2-3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안 오려고 하기도 하고 필요한 일만 하러 오면 주 1회 근무니까 1회 한 번 오고 그리고 동아리 연습하러 한 번 오고. 서윤 씨는 최근 SNS를 보면 울적해지기도 한다는데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들 못 만나고 뭔가 나갈 데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맨날 학교 가던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 못 가게 되니까 뭐 우울해진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서윤 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생긴 일상의 제약으로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하고 우울감을 의미하는 블루라는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일종의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립감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좀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울감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가될 수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분노가 생기는 거를 코로나 레드라고 하고 있고요.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반응이기도 한데요. 과한 거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 대한 과도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한 생각은 좀 자제를 하고 서로 다 같이 이제 일종의 연대 과정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쉬어가는 사람도, 전과 같은 삶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왜 서로 다른 삶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친구들이랑 빨리 해외여행을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빨리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싶어요.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어요. 학교에서 축제하면 친구들이랑 축제 보러 가고 싶어요. 학교 와서 꼭 수업해보고 싶어요. 빨리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어요. 코로나 끝나고 공연도 많이 보고 그렇게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